여기가 몇 페이지죠? 일단 몇 페이지 다항식의 1차식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새로운 용어들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라든지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제 문제 풀기가 어렵겠죠. 일단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어들을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항이라는 게 있는데 수학에서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그걸 보통 우리가 항이라고 불러요. 수도 항이고 문자도 항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하나의 개체를 그냥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항은 문자식이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 상수항 할 때 그 상수는 항상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항을 줄여서 상수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 없이 그냥 숫자만 곱해지는 숫자만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말해요. 수와 문자가 곱해졌을 때 그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앞으로는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는 이런 다항식을 말할 때 개수라고 말한다라는 편이고, 다항식은 한 개 항 또는 여러 개 항으로 합쳐져 있는 그런 관계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다항식과 밑에 보면 단항식도 있죠. 그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통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다가 2가 있어요. 2는 항이 한 개죠. 얘는 단항인 동시에 다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단항인 동시에 다항일 수 있나요? 이렇게 다항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다항 안에 이렇게 단항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항이 한 개짜리인 거 있죠? 2, 그다음 뭐 x, 이거 두 개 곱한 2x, 이런 것도 단항이에요. 단항은 항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도 되고 문자 하나도 되고 아니면 숫자 문자를 곱해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다 단항이에요. 근데 그런 단항, 그럼 이 단항 2는 단항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다항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같은 말이지만 의미상 2는 단항이 될 수도 있고 다항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단항이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항은 항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죠? 한자어를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다항 그러면 항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2개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데, 다항은 한 개 또는 여러 개, 결론은 항이 한 개 이상이기만 하면 다 다항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2와 x를 곱해. 그럼 이게 2x가 되죠? 2x는 뭡니까? 물어보면 2x는 단항입니다. 아까 말한 항이 한 개짜리예요. 항과 항이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단항이 됩니다. 근데 2와 x를 이렇게 한번 더해봤어요. 그럼 이거는 다항이 됩니다. 곱셈은 줄여서 쓸 수 있지만 덧셈은 줄여 쓰지 않습니다. 2 더하기 x는 이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덧셈이 안 돼요. 줄여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되면 다항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좀 쉽게 다항과 다항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항은 항과 항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다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항 중에 단항이라고 따로 이름을 불러주는 애들은 항과 항 사이가 곱셈이면 됩니다. 그러면 단항이 됩니다. 항이 한 개짜리. 아셨죠? 그러니까 E, A, B, C, D 뭐 이런 항이 있어요. 이것도 단항입니다. E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곱셈을 줄여 쓴 거기 때문에 항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하나의 항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단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항과 다항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상징적이라도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지울게요. 위에 보면 이런 식이 있죠. 7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라는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걸 보면서 칸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거 쓸게요. 7x 마이너스 4y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은 다항식입니까? 그러면 네,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이 맞아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항이 몇 개입니까? 항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그 항의 종류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3개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맨 앞에서부터 쭉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x라는 단항이죠. 그럼 7x가 단항인데 그 항이 끝나는 위치, 달리 말하면 항과 항 사이에 덧셈과 뺄셈이 보이는 그 덧셈 뺄셈 앞에서 이렇게 하나 끊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4y가 가지고 있는 부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4y 쭉 지나가다가 또 다시 그 다음 덧셈 뺄셈 보일 때 그 앞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항의 종류는 이렇게 3개입니다. 네, 이렇게 3개입니다. 7x-4y 플러스 2 이렇게 항이 3개가 된다. 물론 이 플러스에서 플러스는 생략해도 됩니다. 어차피 플러스에는 그냥 2를 말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네 번째, 자 여기서 이걸 물어봅니다. x의 개수. 아까 우리가 잠깐 배웠었는데 개수가 뭐였죠? 잠깐 배웠어요. 개수. 그렇죠. 맞아. 문자의 곱해진 수. 달리 말하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럼 x의 개수니까 x 앞에 있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지금 x 앞에 누가 있죠? 숫자? 7이 있네요. 그래서 7이 x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y의 개수는?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 y 앞에는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상수항은 뭐죠? 저기 나와 있는 항 중에 지금 항이 이렇게 종류가 3종류였죠. 이 3종류 중에 오로지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 그게 누군가요? 이네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응용의 천재니까 3분의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주어져 있는 식이 다항식 맞나요? 자, 다항식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3번을 먼저 해봅시다. 3번. 항의 종류를 구분해야 되는데 항의 종류는 어떻게 항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아까 선생님 말할 때 맨 앞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더하기 빼기 보이는 앞에서 끊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분모에 있는 3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분모의 3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분수랑 이렇게 하나의 분수랑 이렇게 하나의 분수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건 통분대에 있어서 붙여 덧셈 뺄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저기 있는 3이라는 거는 이 숫자들, 달리 말하면 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모들입니다.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얘는 항의 종류가 이렇게 3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항은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항의 개수가 몇 개죠? 그러면 몇 개인가요? 얘도 3개입니다. 앞에 거, 가운데 거, 맨 끝에 거. 네 번째, 그럼 이제 여기서 x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얼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3분의 4입니다. x의 개수는 3분의 4. 왜냐면 이게 3분의 4x라는 게 3분의 4 곱하기 x를 줄여 쓴 거죠. 여기 곱하기 되어 있는 x를 분모에 약분시킬 수 없어서 분자로 끌어올리면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3분의 4 곱하기 x. 이걸 줄여 쓴 게 3분의 4x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 앞에 곱해진 숫자는 얘입니다. 얘가 지금 x 앞에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의 개수는 3분의 4입니다. 그럼 y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이게 y의 개수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상수항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항 3개 중에서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항을 좀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다시. 여기까지 우리 했던 것들, 단항식, 다항식, 그 다음에 계수, 그 다음에 상수, 이런 말 좀 잘 익혀두셔야 되고, 두 번째, 1차식? 1차식? 무슨 말이지?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차수란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수. 차수는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 혹은 문자 곱해진 횟수를 말합니다. 문자가 몇 번 곱해졌습니까? 너는 몇 번의 문자가 곱해져 있는 항인가요? 를 물어보는 게 차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EX는 2 곱하기 X를 줄여 쓴 거죠? 그럼 예를 쳐다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항 중에, 여기 있는 항 중에 문자는 몇 번 곱해져 있죠? 한 번. 지금 2는 숫자고 X만 문자잖아요? 그럼 X가 한 번 곱해졌으니 얘는 몇 차가 되죠? 1차수가 됩니다. 차수 하나니까 1차수. 근데 여기서 요 숫자를 말을 보통은 생략해요. 그래서 이 식은 몇 차입니까? 그러면 1차입니다. 그래서 1차로 만들어진 식, 얘가 1차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x제곱,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1 곱하기 x 곱하기 x를 줄여 쓴 게 1x제곱, 더 줄여 쓴 게 x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나요? 2번 곱해져 있죠. x 2번 곱해져 있나요? 그럼 얘는 몇 차인가요? 그러면 2차수인데 숫자 빼고 2차라고 줄여 부르며 이 식 자체는 그래서 2차식이 되는 겁니다. 맞았습니까? 그럼 이런 거 보세요. 3. 이건 몇 차인가요? 3에는 문자가 곱해져 있나요? 아니죠. 이건 흔히 말 우리가 얘기하는 상수항이죠. 상수항,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 이 상수항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차수를 말하라면 0차가 됩니다. 빵차가 돼요. 빵차. 그래서 보통 상수항은 차수가 0입니다 라고 보통 말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EX는 몇 차죠? 1차입니다. 3은 0차입니다. 그럼 둘을 더하면 몇 차가 되죠? 1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1차식이고 항이 2개 이상이니까 보통 1차 다항식, 아니야, 자꾸 2개 하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항이 존재하면 다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1차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 그래서 얘가 1차 다항식이 돼요.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x제곱과 3x를 더하면 몇 차일까요? 이게? 뭐 그걸 갑자기? 얘는 몇 차예요? 이건 2차죠. x제곱, x 곱하기 x가 2번 곱해져 있는 2차네요. 얘는 몇 차인가요? 1차죠. 그럼 얘는 몇 차예요? 이거 2차식입니다. 자, 왜죠?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여기 앞에 2차, 얘 1차 두 개를 더했으니까 2차 더하기 1차 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3차 아닐까? 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차수의 정의를 다시 보세요. 차수는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이게 중요합니다.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예요. 얘는 여기에 문자가 2개, 여기 문자 하나지만 이 2개와 하나가 곱해져 있는 2차와 1차가 곱해진 게 아니고 그냥 덧셈된 거기 때문에
각각의 차수가 틀린 거예요. 앞에는 2차식, 뒤에는 1차식. 근데 선생님 2차식과 1차식인데 왜 굳이 그럼 이걸 2차식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이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할 때는 나와 있는 항 중에 가장 차수가 높은 것을 따라서 보통 다항식의 이름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나 2살이요. 너 몇 살이야? 저 1살이요. 그럼 이 집단은 몇 살 집단을 보겠다는 얘기죠? 2살 집단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나이 가장 많은 애의 집단을 이름을 따서 2살 집단. 그래서 얘는 2차식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지. 자, 다시 봅시다.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이거 몇 차죠? 문자 곱해진 횟수만 따진다. 몇 번 곱해졌나요? 3번이니까 이거 3차예요. 얘는 몇 차? 2차. 얘는 1차. 얘는 상수항. 자, 이렇게 따지면 이 전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이에요? 네, 3차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가장 높은 애가 3차이기 때문에 차수가 가장 높은 애가 3차라 주룩 모아놔도 어차피 이 식은 3차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말했잖아. 굉장히 헷갈리게 하라고. XY 몇 차예요? 2차. 1차. 네? 몇 차일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항에서, 이게 항은 맞죠? X하고 Y가 곱해져 있는 하나의 단항입니다. 항은 맞아요.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찾는 거예요. 문자가 몇 개죠? 2개네요. 몇 차예요? 2차입니다. 정의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정의대로. 문자가 곱해진 횟수 할 때 그 문자가 같은 문자란 말은 없었잖아요.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문자 곱해져 있는 횟수는 몇 번인지를 물어본 게 차수니까요. 그럼 이런 거 어떤? x제곱 y 몇 차인죠? 3차입니다. 여기 2 있어도 3차입니다. 마이너스 2 있어도 3차입니다. 아셨나요? 근데 만약에 누가 콕 집어서 x는 몇 차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x는 2차가 되겠죠. x의 차수를 물어보면 x의 2차가 맞아요. y에 대해서 몇 차입니까? 그러면 y는 1차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말 없이 이 항 전체 차수를 말하시고 그러면 x 2번, y 1번, 총 3차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아셨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x제곱 y는 이해를 할 때 첫 번째,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3차입니다. 두 번째, 근데 조건이 달려요. x에 대한 차수를 물어봐요. x에 대한 차수. x에 대한 차수는 몇 차예요? 2차입니다. x에 대한 차수라는 얘기는 x라는 문자가 몇 번 곱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y에 대한 차수를 물어본다면 몇 차죠? 1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처럼 특별하게 어떤 문자를 콕 집어서 걔가 몇 차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맞게 그 문자가 몇 번 곱했는지 물어봐서 대답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말 없이 그냥 주어진 식이 몇 차입니까? 그러면 이건 x, y를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문자가 몇 번 곱해졌습니까? 3번이요. 그럼 넌 3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진짜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몇 차죠? 1차입니다. 몇 차인가요? 이거 몇 차인가요? 0차일까요? 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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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차일까요? 네? 0차? 갑자기 커피숍 이름 나오죠? 몇 차요? 차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얘는. 왜죠? x분의 1은 1 나누기 x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항은 문자가 곱해진 게 아니고 나눠진 겁니다. 나눠지면 차수가 아닙니다. 아셨죠? 오로지 아까도 별표 쳐드렸잖아요. 오로지 곱해져야지만 차수를 매기는 겁니다. 몇 번 곱해졌나요? 근데 얘는 곱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차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차수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몇 차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곱해진 횟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나눠진 횟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런 거는 아까 말한 이런 거는 절대 1차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 몇 차입니까? 그러면 2차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차수가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해를,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x분의 2 몇 차입니까? 그러면 차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아래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놔요. 2분의 x. 그럼 얘는 몇 차인가요? 얘는 1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2분의 1x가 생략돼 있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x이며 얘는 2분의 1 곱하기 x를 주어려 쓴 거고 x란 문자가 한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1차가 되고 x 앞에 있는 개수는 1이 아닌 2분의 1이 개수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모의 문자 갈 때 여기 따로 잘 표시해 두세요. 여기는 나와 있는 여기 있네요.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이 부분. x분의 1 같이 분모의 문자가 포함된 경우는 다항식이 아니다. 따라서 차수를 말하지 않는다. 몇 차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식에서 뭐 얘 다음 중 1차인 다항식 얘 1차입니다. 얘도 1차입니다. 그럼 얘는 몇 차죠? 그러면 얘도 1차입니다. 그러면 A가 문자 한 번, B도 문자 한 번. 근데 둘을 덧셈했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은 따로 보시는 거예요. 각자 야 너 몇 살이야? 나 1살. 너는? 나 1살. 너는? 빵살. 그럼 이 전체는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이므로 1차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다만 문자가 여러 개일 뿐이지 차수는 1차가 된다는 뜻이죠. 아셨습니까? 네. 시간이 돼서 이걸 좀 같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는 좀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차식의 곱셈 나눗셈. 좀 이상한데? 선생님, 저희가 사칙 연산 배울 때는 보통 덧셈 뺄셈을 배우지 않습니까? 왜 덧셈 뺄셈을 하지 않고 곱셈 나눗셈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러면 곱셈 나눗셈이 더 계산 규칙이 쉽기 때문이에요. 덧셈 뺄셈이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곱셈 나눗셈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거든요. 수와 문자를 곱하게 되면 수를 문자 앞에 쓰며 곱하기는 생략한다. 그런 개념이죠. 이런 거예요. 위에 오면 3x라는 단항과 5라는 단항을 서로 곱해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3 곱하기 x 곱하기 5를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3과 5는 숫자끼리 원래 계산이 곱셈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3, 5, 15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x를 붙이면 되는 거죠. 결론은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3x 곱하기 마이너스 2y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나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세요.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y를 곱하세요. 그럼 x 곱하기 y 줄이면 xy 이렇게 xy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다만 이제 나눗셈이 헷갈리죠? 지금 여러분은 뭐를 하는 거냐면 수와 단항식과 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단항식과 수를 나누는 거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 파트는. 곱셈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숫자끼리 모아 곱셈하시고 문자끼리 모아 곱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같은 문자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거듭제곱하면 되고 다른 문자면 곱셈을 생략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눗셈이 좀 귀찮고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21x 나누기 7 21은 7의 배수입니다. 직접 나눗셈이 되죠. 그럼 나눗셈 하시면 돼요. 27 나누기 3 네? 27 나누기 7 얼마예요? 네? 글자도 못 읽어. 21x 나누기 7 얼마예요? 21을 7로 나누면 3이 되고 x는 나눠지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 되면 직접 나눗셈 하라는 얘기예요. 8a 나누기 2 마이너스 8을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남죠. 거기다 a만 붙이시면 됩니다. 직접 나눗셈 하면 직접 나눗셈이 되면 직접 나눗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죠. 4x 나누기 3 4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배운 대로 하세요.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저 나누기를 분수로 바꾼 다음에 나누기 뒤를 분모에 쓰고 나누기 앞을 분자에 쓴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앞에 있는 항은 놔두고 뒤에 있는 항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한다.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분모와 분자가 약분이 안 되죠. 아니, 분모와 4x의 약분이 안 돼요. 그럼 위로 올리면 3분의 4x 곱하기 1, 그럼 3분의 그냥 4x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여러분들이 얘랑 이게 자꾸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같은 겁니다. 3분의 4x와 3분의 4x는 서로 같은 겁니다. 어차피 3분의 4 한 다음에 옆에 x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건 3분의 4 곱하기 x를 말하며 분모와 x를 약분시켜야 되는데 얘들은 약분이 안 되죠. 그럼 약분이 안 되면 당연히 분모는 놔두고 분자에 올려서 곱셈을 하잖아요. 근데 숫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생략하고 숫자를 앞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제로 같은 거예요.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접 나눗셈. 서로 약수와 배수가 성립하면 직접 나눗셈 한다. 두 번째, 이게 약수 배수가 성립하지 않아서 직접 나누기 애매해요. 그러면 두 가지. 나누기 앞에 있는 걸 분자, 나누기 뒤에 있는 걸 분모에 쓴다. 혹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의 계산법으로 성립한다. 아셨어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대략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제 그 밑에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이 밑에 공식도 설명하셨나요? 조금만. 네. 자, 이제 이 부분 합시다. 이번에는 뭐 하냐면 숫자랑 식을 곱하는 경우인데 단항과 단항을 곱할 때죠. 2 곱하기 3x 뭐 이런 건 뭐 무리가 없어요. 어차피 항이 각각 한 개씩이고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2 곱하기 가로가 쳐져 있어요. 여기 3x-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 있죠. 어떤 케이스는 이 곱하기도 안 써줍니다. 이렇게 그냥 가로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빠르게 눈치채셔야 되죠. 아, 여기 숫자와 가로 사이는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데 3x에서 x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뺍니까? 이걸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계산법은 뺄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뺄셈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곱셈을 먼저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이죠. 그러면 2 곱하기를 3x에 곱하려 하니 뒤에 있는 -1이 야, 나는 왜 안 곱하니? 그래, 알겠어. 너희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곱셈하는 법칙, 이게 분배 법칙이 오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계산해 줍니다. 2 곱하기를 3x에 붙입니다. 그리고 2 곱하기를 -1에다가 곱합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2 곱하기를 이제 1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론은 마이너스 써주고 2 곱하기 1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는 6x가 되겠네요. 여기는 빼기 2가 될 테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x에서 2를 빼라 할 때 4x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납니다. 말했듯이 6x에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2를 함부로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4x라고 쓰면 답이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얘가 답입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2x-8 얘를 4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 가로 안에서 12x에서 8을 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뺄지는 모르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직접 뺄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나눗셈을 분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일단 써볼게요. 12x를 4로 나누고 -8을 4로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 12를 4로 나눌 수 있지 않나요? 약수배수가 성립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12를 4로 나누면 3이 남고 여기가 3x -8 나누기 4 2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네. 이렇게 나눴으면 직접 나눴으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이건 직접 나눴으면 안 되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죠. 아까 한 것처럼 나누기 뒤에 있는 거를 분모에 쓰고 나누기 앞을 분자에다가 씁니다. 근데 나누기 앞에 있었던 이 가로는
그래서 굳이 필요는 없죠. 그리고 굳이 필요 없다면 이렇게 안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3x-5 한 다음에 저 나누기 1을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신 다음에 곱셈을 분배하시는 거죠. 그러면 3x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두 번 분배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는 약분이 안 되겠네요. 그럼 분자에 3x 올려야 되겠죠? 그럼 2분의 3x 곱하기 1인데 곱하기 1은 어차피 숫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3x가 남고,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식과 다시 또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여기도 분모 2잖아요. 요렇게 하나 쪼개고 요렇게 하나 분수를 쪼개면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나눗셈 늘 마찬가지로 직접 계산하시든지 나누기 앞 분자, 나누기 뒤 분모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안에다가 분배해서 처리하듯이든지, 이렇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직접 나눗셈 되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바로 나눗셈 하면 되니까. 안 된다면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서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차식의 덧셈 뺄셈까지 설명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예제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자, 동류항, 이게 여기서는 이제 동류항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동류항. 이거 한자어인데, 동은 같을 동자죠. 같을 동,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류는 종류할 때 그 류자입니다. 결론은 종류가 같은 항이 보통 동류항입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종류와 같다고 말하는 동류항 처리가 되냐면, 첫 번째, 항과 항이 있는데 얘네가 같은 문자로 처리되어 있어야 돼요. 너 X? 나도 X. 야, 우리 동네 사람인가 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자만 같다고 해서 동량이 되지는 않아요. 뭐도 같아야 되냐면 같은 차수가 성립해야 됩니다. 차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거 두 개가 모두 다 성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냐면요, 둘 다 성립, 그래야지만 동량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서는 동량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2x와 마이너스 3x 둘은 동량입니까? 그러면 네, 동량이 맞습니다. 이유는 같은 문자 x가 쓰였고요, 앞에 있는 2x는 x가 한 번 곱해져 있는 1차, 뒤에 있는 마이너스 3x도 x가 한 번 곱해져 있는 1차. 그럼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 동량이 맞습니다. 됐나요? 이런 것도 4분의 3a 제곱 그리고 2a 제곱 동량이 맞습니다. 이유는 같은 문자예요. 얘는 a의 2차, 얘도 a에 대한 2차. 똑같은 a에 대한 2차, 똑같은 둘 다 a에 대한 2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동량이 맞아요. 아셨죠? 네, 근데 동량이 이제 아닌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3b 4c 같은 문자 자체가 아니네요. 그럼 처음부터 동량이 아닙니다. 넌 b? 나 c. 우리들이 친하지 않아. 동량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 5x 제곱 마이너스 3x. 너 x? 나 x. 우리 그러면 같은 동네 사람인가? 했더니 난 2동 살아. 넌 몇 동 살아? 난 1동 살아. 동네 사람 아니네. 차수가 틀려요. 그럼 이것도 얘도 동량이 아니고 얘도 동량이 아닙니다. 위에는 문자가 틀리기 때문에 동량이 아니고 아래는 차수가 틀리기 때문에 동량이 아니에요. 아셨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x 제곱 y와 3xy 제곱. 이건 동량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일단 xy 같은 문자가 쓰이긴 있는데 앞에는 x가 2번 y가 1번이고 뒤는 x가 1번
y가 두 번이라 각각 문자 곱해진 횟수가 다릅니다. 얘는 x 한 번, x 두 번, x에 대한 2차. 근데 얘는 x에 대한 한 번, 1차. 얘는 y가 하나, y 1차. 얘는 y가 두 개, y 2차. 각각의 문자가 차수가 틀려도 동량이 아닙니다. 아셨죠? 얘네들은 선생님 같은 문자고 여기 x제곱 y 3차 아닌가요? 여기 x제곱 y 3차 아닙니까? 같은 문자에 같은 차 쓰면 이건 동량 아닌가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3차는 맞지만 각각의 문자의 차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동량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럼 선생님 동량을 저희가 왜 배우는 겁니까? 그러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동량을 배우는 이유는 동량끼리만 덧셈이나 뺄셈이 성립하기 때문에 동량끼리만 덧셈 뺄셈이 성립합니다. 이런 거죠. 2x 더하기 3x 이러면 앞에 있는 거는 x가 두 번 덧셈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죠? 2x라는 거는 실제로 x 더하기 x로 볼 수 있어요. 왜? 같은 문자에 2가 곱해져 있는 건 하나의 문자에 2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같은 수를 두 번 덧셈했다는 뜻이죠. 그럼 3x는 x를 3번 더한 겁니다. 그게 3x예요. 그렇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x 더하기 x는 3x예요. x 곱하기 x는 이건 x 세제곱이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총 x가 몇 번 덧셈되냐면 이건 5번 덧셈됐네요. 같은 수나 문자가 5번 덧셈됐다는 얘기는 그 수나 문자 앞에 그 횟수인 5를 곱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5x가 됩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앞으로 답이 5x니까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인 동량일 때는 앞에 있는 개수를 뽑아서 걔네를 덧셈한 다음에 답을 마무리하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근데 동량이 아니면 덧셈되지 않습니다. 얘는 x의 종류, 얘는 y의 종류.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덧셈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답입니다. 동량이 아니면 절대 덧셈 뺄셈하지 않고 그냥 얘가 답이라는 거. 답 쓸 때 가끔 이렇게 5xy라고 이렇게 쓰는 이상한 학생도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동량일 때만 덧셈 뺄셈 처리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식들을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식들 계산할 때 이제 동량 처리. 같은 문자일 때는 이렇게 동량. 얘도 7a와 마이너스 2a가 동량.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는 원래 덧셈 뺄셈이 되잖아요. 그 상수항끼리는 원래 동량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아까 잠깐 설명하다가 이걸 마무리 못했는데 2와 3 동량입니까? 그러면 네, 동량이 맞습니다. 같은 숫자끼리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동량이 맞아요. 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동량끼리 나온 것처럼 동량끼리 이렇게 모아서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그냥 쓸게요. 네. 그냥 씁시다. 이렇게 3x-5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3x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가 동량이 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랑 뒤에 있는 6이 동량이 됩니다. 배운 대로 하시면 되죠. 3-2 동량이 애들을 모아요. 야 x 모여! 지가 애들 불러놔요. 근데 실제로 자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개수한테 일을 시켜요. 3-2 여기는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면 플러스 1이죠. 때는 1x 플러스 1이라 답은 x 플러스 1로 쓰시는 게 제일 단순하겠네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일단 목요일까지의 과제는 저번에 이걸 우리가 하나도 안 풀었나요? 네,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동량까지 배우셨으니까 좀 어려워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질문 다음 시간에 다 받아드릴 테니까. 네, 여기까지 26페이지 838번까지 일단은 해보도록 하세요. 네. 저번에 몇 번까지 풀었죠? 네, 여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어요? 15페이지?
네, 대략 한 50몇 문제 나오니까 보통 우리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한 회차, 다음 회차, 이틀 간격으로 올 때는 보통 50문제 정도 과제 주니까 이 정도 과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고생했고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선배한테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저번 시간 과제가 여기까지였죠? 네네,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강의실로 갑시다.